네, 들어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전문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류가요, 수천 년 이어왔던 구슬 전통 있잖아요. 책을 그냥 입을 다물고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거 있잖아요. 읽어가면서 청각도 움직이고 제스처도 하게 되고 종이짝 넘기는 소리도 나고 또 눈으로 보고 청각을 서로 합쳐갖고 이 종합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전통이 구슬 전통인데, 이 구슬 전통을 지키면 말이에요, 이성과 감성이 서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논리비약할 때 감성이 막아주고요, 감성이 지나칠 때 이성이 막아줍니다. 이 교육 방식과 이 연구 방식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그 민족이라고 할까, 그 집단들이 저 유대인들 그렇고, 부탄인가 어디 그 불교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 구슬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슬 전통을 지키는 한 인간의 종합적인 그 흐름, 이 정신이 잃어버리질 않아요. 즉 편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계가 될 수가 없죠. 인간이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슬 전통을 잃어버렸다고 그 맥루한이 구텐베르그 갤럭시에서 그렇게 통탄을 하잖아요. 인간이 종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입을 다물고 주어진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면서 기계처럼 출력 A가 입력을 A를 출력하면 A가 출력되도록, 입력하면 A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마치 기계처럼 인간을 만들어놔서 인간은 더 이상 이 지식을 쌓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어디도 지식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래요. 저는 원래 책 보는 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1950년 이전의 책만 계속 읽게 돼요. 그 이후의 책은 거의 읽질 않습니다. 다 이전에 있는 거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정보학을 만든 사람, 클로드 샤논하고 워렌 웨버, 이 두 사람이 정보학을 만들게 되고 정보사회라는 개념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정보가 돌아다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 문맥이 없는 사회다 그 말이에요. 정보는 문맥을 제거해야만 추출되는 수학적이고 도구적인 언어다. 노이즈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정보학에서는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를 해가지고요, 노이즈가 없는 깔끔한 단어를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회는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추상적인 표현이 바로 정보다. 이 정보 사회란 뭐냐? 사회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언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사회는 되게 무서운 사회예요. 인간의 지적 능력, 감성적인 능력, 그걸 또 종합하는 능력, 다 없애버리는 사회예요,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몇 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역사라든가 이런 구술에 연관된 유튜브를 보면 말이에요, 텍스트를 그냥 쭉 읽어요. 우리 세비라는 읽지 않잖아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끔 웃음도 터뜨리고, 발음도 이상하고, 연도수도 틀리고 잘.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언어의 방법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텍스트를 잘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까먹을 만한 정보는 그냥 종이에다 적어놓고 그냥 얘기를 하지, 무슨 텍스트를 정해놓고 질질질질질 발음이라도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단어 틀리면 어떡할까,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건 이제 우리 세비라만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정보사회의 영상 스타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사회 주체는 전문가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 이 전문가가 바로 그 정보를, 노이즈 없는 정보를 그대로 실어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대중으로 하여금 절대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는 말이에요. 자기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질본의 그 정은경 씨 있잖아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 가정의학 전공했잖아요. 예방의학 박사 받았고. 감염의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역학조사 해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질본을 운영하죠? 원래 전문가들이 원래 그래요. 전문 지식이 없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따라가요, 이 대중들은. 옛날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새로운 그림이 추상 그 표현주의 미술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독일에서 주 박물관장님께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야, 이거 에른스트 네이 작품이구나. 이 컬러의 얼룩짐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에른스트 네이 작품이야 하면서 이제 가격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침팬지가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방귀라고 이름 붙은 침팬지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막 물감 칠한 걸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른스트 네이는 자기 같은 추상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패턴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 박물관장은 패턴도 몰랐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목사도 전문가로 양성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미국 가보세요. 6개월짜리 목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도를 최소한 첫 단계에 30명 이상 모을 방법 온통 돈 그러단 말이야. 한국도 솔직히 목사 양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인 만드는 거는요, 가톨릭이 최고인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단이 2만 개야, 미국이. 개신 교단만 2만 개라고요, 거기가. 미국 얘기를 계속하죠. 미국에는 말이에요, 전문가를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과연 전문가란 무엇인가? 그래갖고 아마 이 사람들의 멤버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서 책을 써냈어요. 더 Expert Speak 이래갖고 전문가가 말한다. 네, 전문가가 말하는 거 들어볼까요? 공항이 뉴욕발 세계 된 공항이 터지기 한 며칠 전인가 그럴걸요. 주식은 이제 고공의 정점을 찍고 순항할 것입니다. 어빙 피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리 경제학자. 경제는 수학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전문가예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국 최고의 흥행을 만들어낸 영화. 그거 딱 그 시나리오 보더니 영화 관계자가 그랬어. 영화 찍지 말라고. 10원도 못 건진다고. 그 전문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비틀즈를 음반을 내줄까 말까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 사운드 별론데 안 하겠다 그랬다고. 이 데카 리코딩 컴퍼니는 이제 망했죠. 비틀즈를 발로 차는 바람에. 또 퍼스널 컴퓨터 들어오려고 이제 막 그럴 때, 야, 이 무슨 이 컴퓨터를 집에다가 두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전문가가 전문 지식이 없느냐 하면,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주변 문맥과 함께 가야 돼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되려면 문맥이 들어와야 돼요. 노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노이즈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그게 지식으로 변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밖에 아는 게 없는 거야.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980년대에 사장님과 이사진이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요, 1980년 이전에는요,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회장님이 자기 회사 주식을 50% 이상을 다 갖고 있었다고. 사장님이 이사장이었어요, 곧.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곧 사장이었다고요.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요, 대표이사하고 사장이 달라요. 사장은 그냥 운영진이고,
이사진들이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힘이 커지고 사장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진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정보를 내려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몰라요, 잘 정보를. 그래서 그나마 좀 내려오는 정보들을 밑에 간부들한테 알려준다고 거기도 또 정보가 단절되고요. 그래서 정보가 계속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단절된 그 밑에 직원들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 이게 1990년, 2000년대에 이제 다른 영역까지 다 이제 펼쳐나가죠. 대중들한테 정보를 마사지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 사람들이 책을 내서 쓰기를,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뢰인의 어떻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의뢰인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주면 전문가의 명칭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의뢰인이 꼭 있어야 된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명칭을 얻게 되지, 뒤에 아무도 없으면 전문가라는 명칭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형 기관, 미디어가 학자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젠가부터 말이에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은 더 심한데 실은. 한 번 잘못 빠지면 더 잘못 빠지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딴 나라에서 뭐가 있으면 그걸 그냥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고 이 한국 사람들이 보면. 미국을 예를 들면 1990년대부터요. 교수라든가 학자가 이 TV에 안 나와요.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겸임교수 무슨 기자, 아무것도 그 전공에 연관되지도 않은 변호사, 자기 전공하고도 관계도 없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나고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결론을 내려줘요. 이 책에서 대다수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라 업무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제, 정치, 사회 조직의 변명이다. 전문가를 진짜 전문가라고 보는 기관은 없다. 그리고 또 전문가를 불렀다는 것은 부정부패와 기관 내부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전문가를 왜 부르냐면요, 컨설팅 회사 맡기잖아요. 그게 우리 뭘 잘해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지금 싸웠어. 내가 지금 삼성전자 그거라고, 삼성전자 사장과 부사장이야. 둘이 싸웠어. 부품을 어떻게 하자. 그래,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고 그때 부르는 게 컨설팅 회사예요. 야, 그럼 제3자한테 맡겨보자. 그 제3자가 하는데 따라가는 거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러려고 전문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쪽 계열이 좀 있어 봤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을 예를 들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 넘어가. 예?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전문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싸우는데 이익이 충돌을 해서 그 이익의 충돌을 그냥 제3자한테 판단에 넘기자, 이런 판단 하에 전문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와서 요이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억 받아갑니다. 수억 받아가요. 바보죠, 바보. 그래서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게 많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가의 겉모습만을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진지한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확신 있게 딱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확신 있어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게 바로 전문가의 자격이 되고, 또 말을 좀 잘하면 좋죠. 인물도 좋으면 좋고, 그래서 기업에 차시락 달라붙어 갖고 무슨 말 하러 나가기 전에 화장부터 해. 얘네들은. 네? 무슨 말을 할까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화장부터 한다고요. 텍스트는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기업과 다 연관해서 가지고 와 있어. 그 정보를 그냥 대중한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 분장한 얼굴로. 그게 전문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 되게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문가에 관한 연구를 했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텔레비 꼭 TV에 출연해야 된다. 그래서 PD한테 로비를 되게 계속 해야 된다. 또 PD와 연관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전문가가 될 수도 없다. 또 이제 택틱, 이제 전술로 들어가죠. 떡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 붙잡아서 선제 공격을 해버려라. 이거 말이에요. 신채연 선생님 또 생각납니다. 이거 한국이 최고로 잘해요. 누구 하나 잡아서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떡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어렵게 말하지 말 것. 쉽게 얘기할 것. 하향 평균화 시키라 그 말이죠. 한 말 계속 반복할 것. 그럴 것 같다. seems to be라는 말은 금물이다. 10%의 확신만 있으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 그게 전문가의 조건. 사기꾼이죠. 완벽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나와서 나불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니면 적당히 말씀드릴까? 미국은요, 한 놈도 믿지 마세요. 미국 텔레비 보이는 거. 한 놈도 믿지 마세요. 한국이요? 한 놈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믿지 마세요. 르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대형 방송에서 초청하는 전문가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 출연료가 싸기 때문에 쓰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간첩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즉 텔레비에 나와서 처음에는 싼 값에 썼는데 이 자식 딱 보니까 말주변이 좀 있어. 그럼 기업이 옆에 딱 기업에 전화가 와. 잠깐 보실까요? 그래갖고 우리 이번에 이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말이에요.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창부죠. 창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부입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방송 미디어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 그를 필요로 할 때는 거의 없다.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도 장사인데 그 장사에 어긋나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학자 같은 사람들을 왜 불러오겠어요? 삑사리 나면 큰일 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우리가 갖다주는 정보를 대중한테 전달하는 게 네 역할이지 네 지식에 썰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몇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말씀은 안 드릴게요. KBS, MBC, 또 신문사도 몇 군데 있었고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인터뷰가 많이 왔어요. 한 3시간 찍고 갑니다. 네. 다 잘렸습니다. 네. 안홀트가 또 얘기하죠. 안홀트, 저기 구글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가. 이 사람 혼자 공부합니다. 국가의 돈을 안 받아요.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파워는 공공의견이다. 이 공공의견이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공의견을 조작하고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전문가는 이미지와 단어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복잡한 수식이나 단어로 스스로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내놓는 자료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결국 상대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전문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그 대형 미디어, 즉 테레비, 대형 신문 이런 데 나오는 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정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해버리세요. 그게 속이 편합니다. 끝없이 속습니다.
예.